9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x에서 x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에 이런 것들은 와 근데 이거는 대단하다. 근데 얼마 안 됐어요. 마음 먹고 하는지. 그래도 나 같은 하루도 못 지켰어. 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못 느낀 사이에 높은 위치에 가 있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면 그게 이렇게 대단하다가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가 아니라 의지가 높거나 아니면 뭔가 실행에 옮기기 힘든 것들을 옮기고 있을 때 보통 주변에서 대단한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그냥 자기는 그냥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옆에서 자꾸 그런 말들이 들리면은 그것도 우쭐우쭐 하지가 않아 또 그러지도 않잖아. 그치? 그냥 그런 거 나는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있을 뿐이야. 딱 그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오랜 기간 쌓여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쌓이는데 그러면은 같은 출발선 상에 시작을 했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 마인드는 정말 많이 벌어져.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전문직일수록 더 그런데 전문직일수록 이 실력 차이가 아주 많이 벌어져. 아주 많이.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주 많이 벌어져. 대단한 소리를 많이 옆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혼자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네, 기대하다니. 다음에 잘못 걷고 내일 두시면 돼요. 자, 얘는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유리함수가 만약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그 친구를 이런 식으로 직선 연결을 하든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가 않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박스죠. x에서 x로 함수니까 x값도 y값도 0부터 12까지 박스권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0부터 12까지 y가 0부터 12까지 이렇게 이 사이에서 지금 그래프가 1대1 대응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거 알겠어요? 할 수 있겠니? 그럼 x가 더하면 12까지니까 y도 12까지밖에 안 되는 거. 그렇죠. 왜냐면 정의역의 x, 공역도 x니까 x에서 x로 함수니까 그렇습니다. x에서 뭐 y로 함수를 바뀌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20번은 다른 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역시 수능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것만 딱딱한 보잖아요. 쉬워요. 근데 이게 같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냥 좀 뭔가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요. y는 f의 인버스 x와 y는 f의 x 빼기 4 마이너스 4가 서로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맞습니다. 같이 보는 거죠. 얘는 뭐예요? fx라는 그래프를 4,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킨 거. 그랬더니 역함수가 같아진다. 그럼 이거는 식을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식을 쓰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식을 보는 게 아니라 대칭점만 보는 거라고. 오케이. fx의 대칭점은 얼마인가요? a, 2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점이 같아요. 역함수의 대칭점은 2, a가 되고 이거랑 이 i를 4, 마이너스 3하고 이동하니까 a 플러스 4하고 2 마이너스 4가 서로 같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해하셨어요? fx의 대칭점을 평행이동한 것과 그 다음에 원래 역함수의 대칭점은 서로 같다. 대칭점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 b값은 이제 k값으로 찾아내야 되겠죠. 얘를 대입해가지고 b값은 아니 여기 a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구해지면 b도 구해진다. 이거 이해됩니까? 21번은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냥 얘는 뭐 가볍게 식 정리해서 잡고 가셔야 되고 이게 내가 풀어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2번은 은근히 좀 잘 은근히
판단하기가 좀 힘든 문항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라고 23번도 비슷하고요. 24번은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25번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볼까? 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볼 때 뭐랄까 다음에 그래프들 한번 연습을 좀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루트 절대값 x 일단 알아야 돼. 이게 무슨 함수? y축 대칭 무함수인. 그러니까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이거 바로 그려야 돼. 음수인 부분 대칭해서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y는 루트 x-1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평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대로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다이렉트로 이 그래프의 식을 보면은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조금 큰 수하고 조금 작은 수를 대입해 같이 같아요.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1을 대입하면 딱 0이 되니까 1을 기준으로 알파를 대입하는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는 경우가 똑같으니까 1을 기준으로 조금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방식값이 같으니까 1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사실은 x는 1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구나라는 것들을 반드시 캐치해야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 대칭? x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y축 대칭. 무슨 함수? 우함수구나. 우함수라는 게 확정이 됐으면 한쪽만 그리면 되죠. 한쪽만. x축 양쪽 양의 방향만 그리면 루트 1-x입니다. 1-x. 꼭지점이 얼마죠? 꼭지점이 1이에요. 네. 1-x. x의 부호는 반대 방향, y의 부호는 양수니까. x는 감소하는 방향, y는 증가하는 방향이 되어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얘는 무슨 함수? 우함수. 그러니까 양수의 부분 그리고 음수의 부분 그대로 복사. 이렇게요. 여기가 뼈쪽이에요. 뼈쪽이라는 사실 이해해야 돼. 이해돼요 이거? 양수인 부분만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우함수니까. 얘는 무슨 표현이에요? 그렇지. 주기가 얼마이다? 2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모양이 계속해서 볼록볼록하지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계속 이런 모양으로. 그때 너랑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8개가 되게 선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8개 되게 살 수 있겠니? 네. 주기함수는 그래도 주기함수 표현은 좀 쉽잖아요. 주기함수는 좀 정말 많이 맞아요, 그렇죠? 많이 맞아. 그래서 주기 잘 맞는다고 그래요. 아 몰랐어. 거기서 안 표현이지. 주기 잘 맞는다고 그래서. 아 원래 그렇게 몰랐니? 맞아. 이 주기가 주 아니에요? 아니야. 주기가 잘 맞는다. 주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주기야 주. 주기? 아니, 뭔가냐? 미안. 너무 진지하겠군요. 자, 미안.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하나가 루트 x를 그리고 그 다음에 2배 했으니까 2배 올라가면 돼요. 2배. 루트 2배입니다. 루트 2배 올라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리고 x는 있고 p하고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고 여기가 A죠. A, B, 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이 넓이를 구할 때 밑변과 높이를 구하면 될 텐데
뭐 이런 문제를 볼 때에는 문제가 변형이 되지 않게끔 문제의 뜻이 바뀌지 않게끔 문제를 변형하는 게 더 쉬우니까 식을 좀 심플하게 보려면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긴 하겠죠. 여기 되니?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나 이런 거 없이 할래. 어차피 넓이 문제이기 때문에 넓이 문제, 길이 문제에서 좌표 표면은 그냥 바탕화면 뿐이니까 바탕화면 무시하고 이 본질의 그래프만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 길이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좌표가 표현이 되니까. 이게 P가 나왔으니까 이해돼요? 높이는 이미 P이고요. 밑변이 P로 표현이 되니까 둘이 곱해서 E-루트가 되는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27번 많이 했던 문제고요. 28번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나오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사실 알아야 돼요. 보자마자. X가 음수이면 뭐가 되죠? X가 음수이면 0. X가 음수이면 0. 이거 보자마자 엄청 많이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X가 음수이면 0. 여기는 루트 2X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교점이 3개가 되게끔 잡아야 되는 거. 이해되니? 잠시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목적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이엔드하고 절대 등급, 그다음에 블랙라벨을 이제 풀고 한 단원씩 쭉쭉 풀 거거든요. 계속해서. 풀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끝까지 여러분이 다 풀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진짜 크게 느껴지냐면 문제가 거기서 거기네? 가 느껴져. 이 심화 문제도 되게 처음에 딱 심화 문제는 되게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한 문제 볼 때마다 한 문제 볼 때마다 이렇게 돼서 되게 한 문제가 되게 나한테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짧게 빨리 많이 봐버리잖아요. 그 의외로, 상당히 의외로 심화 문제 풀이 넓지 않다는 거라. 생각보다 안 넓어요. 이게 전국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함수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그냥 매번 X 고간 나눠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그려져요. 그 지경까지 가면은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가면. 그냥 문제를 보고 내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면은 되는 거야. 그게 말 그대로 이건 훈련이야. 그냥 트레이닝이야. 정말로 자주 나오는 표현들,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일반 문제집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그래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익숙한 문제들에서 심화 문제집에서 이런 익숙한 문제 내가 봤던 문제들 보면은 되게 심리적으로 안도감이 있으면 부담이 오히려 이런 문제들 쉽게 느껴지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겠습니까? 꼭지점 역함을 내시죠? 그렇죠. 이거 그래프 기억 관찰하는 거야. K, K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아이패드를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봐놔야 머릿속으로라도 걸릴 수가 있는 거야. K, K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죠? Y는 X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K, K가 있습니다.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화할 수 있구나 라는 거고 이 그래프가 누구랑 이제 교점? X분의 4라는 이런 유리함수 적당히 그렸을 때 이거하고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너무 밑에 있다 보면은 일단은 무조건 올라가서 뚫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끝부분도 여기도 결국에는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면 유리함수는 계속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영호를 향해 다가갈 거니까. 이해되니? 얘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상황에서는 절대 벌어지지 않고 요 놈에서 살짝 떨어져야 되겠네요. 한 점 되다가 여기에서 떨어지면 이제 아예 안 만나니까 여기보다는 크고 여기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때 K값도 빠르게 구해야죠. K값이 얼마니까? 4니까 몇 컴마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가야지. 2컴마 마이너스 2. 그래서 K는 마이너스 정수라고 했죠. 마이너스 2는 안 되고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 바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익숙해지면 속도는 붙습니다. 그리고 얘도 단원간의 1대1 대응의 문제이고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31번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냥 왜라고 썼지 않습니까? 왜? 이거 바꿔서 했자. 아니 바꿔서 해서 사실 왜 이런 문제를 했어? 라는 느낌이 왜예요? 아니, 사실 그건 아니고요. 얘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여기에 있는 것들 식 정리해서 최소값. 어차피 최소값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세 가지. 결국에는 2차 함수 식으로 나오던가 산술 계약을 쓰던가 코식을 쓰던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식을 딱 보고 내가 산술 계약을 써야 될지 코식을 써야 될지 2차 함수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는 식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고요. 자, 이거죠. 지금 네, 이거는 네, 예를 들어볼게요. 촉이라는 게 중요하죠. 촉. 이런 거죠. 선생님, 아니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아이하고 좋은 만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손이 부딪힐 것 같기도 해요. 그 아이가 보고 있어요. 지금 뭐야? 손이 거의 부딪힐 것 같은 아주 밀접한 남녀의 거리가 30cm 이상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콩닥콩닥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 약간 걸어가면서 약간 손이 스칠 수 있을 만한. 남녀예요? 네, 남녀입니다. 남남이면은 남남이면은 진짜 이건 좀 위험하네요. 네, 남남 커플도 존재할 수 있죠. 여여는 많지 않나? 여학교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난 몰라서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 한 친구한테 이야기 들었지. 저기 많아요. 걔들이 더 해요. 거기에서 서로 싸움하고 바람 피고 막 난리 엄청 나더만 그것이. 그 여여 커플끼리도 더한데. 거기서는 데미지 입은 건 되게 크대. 그 친구들이. 신혼의 데미지, 신혼이라든지 이렇게 더 크대. 여여니까 그걸로. 여튼 이야기해준 데 좀 신세계였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네, 의심이 되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무 기분이 나쁘지만 의심이 됩니다. 이 상황을, 정황을 보고 의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를 볼 때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무리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다. 의심해야 돼. 뭐야. 니들 뭐야? 설마 역함수 아니야? 항상 의심. 역함수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꼭지점만 빨리 관찰하시면 돼요. 거의 꼭지점 맞으면 거의 확정이지 않겠습니까? 이 꼭지점 얼마예요? 2,2. 얘도 2,2. 똑같네요. 2,2에서 만나는 역함수 사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차 함수는 많이 할수록 득이 됩니다. 2차 함수는 많이 할수록 득이 돼요. y는 x가 있어요. 주로 y는 x하고 이야기가 많이 펼쳐져. 무리함수도 2차 함수가 똑같은 거 알고 있죠?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가 똑같은데 이 i가 꼭지점이야. 여기가 꼭지점이야. y는 ax의 제곱이에요. y는 x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몇 컴마 몇이에요? 네. a분의 1, a분의 1에서 만납니다. a분의 1, a분의 1. a가 1이면 2분의 1, 1이고 2면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됐니?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기억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인데 a 값이 1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y는 x가 이 친구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었어? 2,2였잖아요. 선생님은 계산 안 한다고 실제로. 아예 그냥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최고작 개수가 여기가 지금 2,2에서 만나는 거 이미 확인해버렸잖아. 점 찍어보고. 그 이 점은 얼마야 무조건? A 값이 1이니까 3분의 3이에요. 한 칸 가서 만나니까 A 값이 1이에요. A 값이 1이면 한 칸 가서 만나. Y는 X하고 여기서 꼭지점이. 이해되니? 바로 3분의 3이고 거리는 루트 2예요. 그냥.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가버리면 좋겠죠. 네. 34번은 어떻게 했나요? 페이지가 나가가지고. 나가봤어요? 네. 어떻게 해? 이건 상황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fx가 있는데 4분의 5,0 대충 그립시다. 역함수도 그리래요. 대충 그립시다. 자, 오케이. 역함수니까 당연히 보조선 그려줘야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얼마인지 모르고 그때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a, b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예요. 언제인지 바로 느껴지니? 이 길이가 언제 가장 짧을까를 느껴야 돼. 언제 가장 짧죠? 언제 기울기가 1인 접선일 때. 여기에서의 기울기의 접선이 1일 때. 이때가 AB의 길이가 가장 짧죠. 그때 길이가 1이야. 기울기가 1인 접선이 만나는 거에서 가장 짧죠.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을 세워서 연립을 해야 되겠죠. 이 i를 y는 기울기 1이니까 x 플러스 a라고 잡고 연립을 해서 접하니까 한 번씩 0 써가지고 그때의 이제 좌표를 구하고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5번도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네 무리함수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2차함수가 나왔으니까 뭘 알아야 돼요? 이거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루트 x 0보다 크면 루트 x 이렇게 돼요. 0보다 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0보다 작으면 y는 x의 제곱을 그리래. 이렇게요. 역함수가 얘는 아니네요. 0보다 작으면 x의 제곱을 그리고 0보다 크면 루트 x를 그리래요. 아니네요. 맞죠?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맞아요. 90도 회전입니다. 모양이 애매하면은 회전을 꼭 시켜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의 점 누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어디를 지나가? 마이너스 2,4 이 정도 할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4,2라고 했는데 이 둘도 지금 숫자가 비슷하니까 살펴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뭐다? 직각. 그 회전이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 넓이과 그렇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저기 있는 x는 3y-10 x는 3y-10이라는 x 플러스 3y-10은 이퀄 0이라는 직선하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그 어딘지 알겠니? 이 부분인지 알겠니? 근데 느껴지니?
여기 잘라서 붙이면 얘는 뭐랑 똑같아? 여기는 직각삼각형과 똑같으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장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직각이니까 똑같아서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죠. 36번. 이것도 표현. 여기에 나온 표현들은 당연히 수능적 표현입니다.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무리함수가 x에서 y로 정의된 함수인데 교집합이 둘 다 영역이잖아요. 실수 x는 뭐 얘보다 크거나 같다. y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교집합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네요. 정의역과 공역의 교집합이. 어쩔 때 정의역 공역의 교집합이 하나밖에 안 나올까요?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의 교집합. 예를 들어서 정의역의 원소가 x는 네모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공역의 원소가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이러면은 세모. 이러면은 얘들아 어디에 네모가 있고 어디에 세모가 있고 상관없이 교집합 엄청 많아지겠지. 같은 방향으로 가면 무조건 많아지지 않겠니? 그럼 무조건 뭐라 가야 돼? 다른 방향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면 교집합 아예 없어요. 하나가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시작점이 같다는 뜻이네요. x가 뭐 3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것은 x의 시작점도 2이고 y의 시작점도 2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는 오케이. x의 시작점도 2이고 y의 시작점도 2이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선생님 y와 y로 쓰면 안 되나요? 뭐 상관없어요. 이걸 그냥 조금만 쓰는 거니까. 저 문자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됐나요? 이거 이해? 그 상태에서 그럼 얘는 2,2를 지나가는 i거든요. 꼭지점은 2,2가 되거든요. 오케이. 2,2가 되는데 x가 분명히 너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x는 증가하는 방향, y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일단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숫자는 정리하면 돼요. 일단 c는 y도 2보다 여기가 2,2거든요. 2,2인 건 이해됐죠? 그 곧장 나와. c는 곧장 얼마이고 2이고 마이너스 a분의 b도 얼마이고 2이고 이거 바로 나와요. 됐어요? 아래에 있는 표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 역함수는 같대요. 이 gx 자체가 스스로가 y는 x에서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지. 아, 가로는 i는 gx가 y는 x 대칭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 x가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보다 큰 숫자이면 x가 2보다 크면 그 gx는 fx하고 똑같은 거야. 그 gx의 일부분이 여기야. gx가 2보다 큰 부분에서는 x가 정의역에 있을 때 여기 2보다 큰 부분에서는 gx랑 fx가 같으니까 이게 gx야 라는 거야. 근데 이 반대쪽도 gx는 존재하지. 왜냐면은 이 그래프 자체, gx라는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있는 거야. 또 있는 거지 이렇게. 반대쪽에. 오른쪽은 f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를 그리고 왼쪽은 gx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양쪽과 gx가 됩니다.
됐니? 지금 여기에서는 요 관계식만 나와 있어요. C는 이미 아까 구했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G형은 여기다. G형이 6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0, 얼마라고 6이라고. 나는 이걸 쓰는 게 좋을 테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지 그러면 6,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 함수가 6, 0을 지납니다. 라고 해서 A하고 B를 또 맞아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그렇게 해서 각각의 함수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혹시 여기 풀어보셨나요? 맞나요 여기? 이 책이 있지 아니지? 네. 파이 올 수정이? 네. 페이지가 날라갔어. 아 삭제됐다고? 옴니구나 그 페이지가? 네. 그럼 다시 보내잖아요? 아 이거 다시 다운받을 집 가서. 아 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가장 학생들이 풀기에 까다로운 문제는 단연코 5번입니다. 이거 설명하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래프 저거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앞에 배웠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대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뭐 오줌 지리게 생겼습니다. 와. 선생님 저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나요? 네.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접목해봐요. 여러분들. 가우스가 나왔을 때 사실 이걸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한 방향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가우스를 이해를 시키고 일일이 하나씩 그래프를 그리자. 가우스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가우스는 정수입니다. 그냥. 가우스는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죠. 정수 정도 가우스는 그냥 정수입니다. 여기 있는 문자로 보이지만 이거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를 나눠줘요. 이렇게. 그래서 감을 잡는 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fx는 그냥 쓰는 거예요. 가우스 x가 얼마가 되는데 0이니까 0 빼기 루트 x 빼기 0이에요. 이거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좀 오른쪽으로 갖고 올게요. 아이씨 스포 당했다. 한 칸당 일식인데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루트 x래요. 마이너스 루트 x를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찾아요. 별거 없어요. 가우스를 정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우스를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그냥 정수가 되어버립니다. 1 빼기 루트 x 빼기 꼭지점이 그러면 1,1이죠? 꼭지점이 1,1인데 방향은 어때요? x는 양의 방향, y는 음의 방향. 꼭지점이 1,1인데 x는 양의 방향, y는 음의 방향. 오! 뭔가 느낌이 있는데 그림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2보다 x 빼기 이렇게야. 꼭지점이 어디냐면 2,2이고 그대로 이것이 보니까 눈치껏 이제 그만해야지. 반복되고 있구나.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구나. 찝찝하면 마이너스인 부분 한번 해보고 확신이 있으면은 이거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산을 넘었거든요. 이 그래프 그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빨리 그리잖아요. ax-1이라는 직선은 어디를 지나가는 직선? 네, 마이너스 6,0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야, 이게 뭔 뜻이냐고? 대칭이에요. 네, 여기는 대칭 형태로 지나갈 수 있게 되네요. 교점이 몇 개가 되게? 6개가 되게끔. 교점이 6개가 되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를 하나, 둘, 셋 교점 6개가 되려면 위아래 다 가야 되니까 한 3개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교점 몇 개죠? 2개. 끝에가 없으니까. 이쪽도 그러면 대칭으로 내려가 볼까? 이렇게까지 가요. 이렇게까지 갑니다. 자, 그럼 교점 지금 몇 개예요?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이것보다 기울기를 세워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세워야 되네요. 이것보다, 이 기울기보다 그럼 크면 되겠지. 이 기울기는 그냥 그림 보고 바로 찾아. 하나, 둘, 셋. 3분의 얼마? 2. 오케이.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3분의 2보다는 커야 돼요. 어디까지 풀 수 있을까?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여기를 지나가 버리는 단계가 되면 안 되겠죠. 이제. 한 칸에. 교점이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이것보다는 아래로 내려가야겠네. 이해되니?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분의 3입니다. 4분의 3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있죠. 네, 반대쪽에서 마찬가지로 교점이 한 5개가 되게끔 그래프를 다시 작성하면 이 상태에서 그래프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6개가 안 됐네요. 이 그래프보다는 더 기울기가 작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작아야 돼요. 이 기울기는 3분의 2입니다. 2분의 3. 이 기울기는 2분의 3. 이게 기울기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 다음 칸까지 내려가게 되면 대칭이니까 어차피 안 되겠죠. 이 직선까지만 내려가야 되고 이때의 기울기는 3분의 4. 그래서 얘는 이 두 가지 범위를 가질 때 해가 6개가 된다 라는 거야. 알겠니? 이건 경험을 한 사람만 이제 문제 풀이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경험을 한 사람만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도 한번 6번 문제도 배울게 봅시다. 6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 그래프를 보고요.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함수를 그리라고 했어요. 최대한 빨리빨리 그리소. 얍. 그럼 x가 4보다 클 때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얘 그 경계선만 잡는데요. 경계선은 무조건 얘 변화가 일어난 곳이 경계선이에요. 이 변화는 x가 얼마일 때 일어나? 절대값이. 그러면 4를 대입하세요. 함수값부터 구해요. 4 대입하면 얼마니? 4,8. 4,8이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은 얘가 무슨 수? 양수. 최고 차이 계수만 봅니다. 3x죠.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게? 3에 대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왼쪽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돼? x.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절대값이 있을 때에는 그냥 그렇게 따져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따지는 거라고? 네, 변하는 점.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직선이니까 기울기만 적당히 그려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일일이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x가 k인 점. x가 k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k, k네요. k, k라는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죠. 왜냐하면 어디 위로 움직이는 점이에요?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요. 아, 그래요. 우리는 그래프를 좀 더 정리하자. y는 x라는 보조선을 타고 다닐 겁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네, k, k를 지나가고
오른쪽 가면 기울기 얼마? K보다 크면 X가 K보다 크면 기울기가 얼마? X가 K보다 크면 이쪽 이쪽 2죠 기울기 가판하게 그리시고 K보다 작으면 기울기 얼마? 0이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만 보고 잡는 거지 이걸 일일이 식으로 다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 K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y는 루트 2x 플러스 2하고 교점을 이제 관찰해야 돼요.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고 했냐면 2개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기 밑에서도 있겠네요. 여기 접하면서 올라오면서 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순간까지 이해돼요? 이거는 판별식 여기다가 쓰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0을 대입하면 되고 쭉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두 점이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8번 내가 제목을 뭐라 썼냐면 전형적인 카운트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카운트 문제는 가장 어렵거든요. 전형적인 카운트 문제고 아까 쌤이 설명한 유리함수하고 격자점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n,n이 정근선인 유리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n의 성취점이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n부터 3n까지 이 사이의 격자점이 몇 개 있습니까? 격자점이 n개보다는 많고 3n개보다는 작을 때 얼마니? 언제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뭘 먼저 봐야 되냐면 굉장히 복잡하죠. 벌써 두 개의 함수가 있는 것부터 우리가 지끈지끈 난 유리함수 이거 K값부터 봐. 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격자점이 있는지 판단을 해요. 없네요. K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이게 fx이고 이게 gx거든요. 경계선에 있는 포함이 안 시키니까 아예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1이니까 요점이 지금 1,1가 아닙니까 지금 그 정근선 대칭점에서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격자점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함수만 보면 되고 처음부터 무리함수만 보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무리함수가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제 숫자 하나씩 넣어보면 없어질 건데 여기에 이미 2n기가 있습니다. 2n기가 n부터 3n기니까 이미 2n기가 한 줄에 있어. 한 줄만에 한 줄만에 2n기가 나오는데 3n기밖에 안 되니까 두 줄 되기 전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마지막에는 다 숫자 대입해보고 찾아야 됩니다. 숫자 대입해서 몇 개인지 세보고 대입해서 몇 개인지 세보는데 느껴야 돼요. 몇 개 없겠네. n자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대입하시면서 네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오셔야 돼요. 알겠니? 혹시 그 문제 풀어보면서 잘 안 됐던 거 기억나는 거 혹시 여기에서 이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하이엔드는 어땠어요?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을까요? 무리함수의 합성? 이건가? 뭐였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도 이거 하나? 8번?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먼저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까요? 교장 선생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요. 잘 나왔구나. 만드시고 했나요? 해나 지금 수업 열심히 안 보이고 있어. 네. 자, 됐나요? 보냈지? 사실은 이거는 GX의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잖아요. 직접 구해서 대입을 해버리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GX의 역함수는 얘를 그냥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한 다음에 넣으면 될 텐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y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f의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대입해버리는 거. f의 g의 인버스 x는 f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을 보자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그 경계가 되는 부분에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2일 때 얼마 나오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1 대입하면은 3 나오죠. 얘는 이 사인,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 사인은 조금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요. 이것보다 1보다 크면은 다 양수양수 나오니까 x가 사라지니까 기울기는 0, 기울기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일 때까지,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일 때하고 이 함수값이 1이 됐을 때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는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보면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얘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여기가 어디예요? 2인가? 이렇게. 이 친구가 마이너스 2일 때 변화가 일어나고, 이 친구가 얼마일 때? 1일 때 변화가 일어나요. 얼마부터, 네. 근데, 여기까지 오케이? 네, 정의역이 지금, 역함수의 정의역이 얼마부터죠? 마이너스 1부터죠? 그래서 이때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의 실제로 절반만 보는 거거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축이니까 절반만 보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까지 집어넣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까지 집어넣으면, 네, 계속해서 함수값이 얼마가 찍혀요? 마이너스가 계속 찍혀요.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의 좌표는 얼마죠? 마이너스 1가 나오려면 0, 0,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 나오려면 얼마지? 모르지만 얘가 1이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되니? 4, 1이니? 1, 1. 그러니까 오케이.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3만 나오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0부터 x가 0부터 얼마까지? 1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 몇 차 함수로 들어가 이게? 2차 함수로 들어가. 여기는 지금 그래프식 자체가 y는 2x 2x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2x y 절편이 뭐 얼마 나오겠죠? 여튼 여기는 지금 그래프 개형만 보는 거니까 얘는 지금 1차 함수 여기다가 몇 차 함수 집어넣어야 돼?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모양의 개형이 나와야 돼. 커브로. 이게 안 돼. 그 다음부터는 1보다 크면 x값이 1보다 크면 이 함수값도 1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3을 찍으면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사실 합성함수는 좀 더 내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